네, 매주 금요일에는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 맡고 계신 신장식 의원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의 남자, 네, 신장식 의원님 나오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의 남자 신장식입니다. 예, 금남. 예, 이거 별로 안 좋은데 금남은 금남 안 줘요? 여자 기숙사 같잖아. 금남로 있잖아. 금남로. 예, 제니리님이 예. 건강 챙기세요.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금요일의 남자 이렇게 예. 얘기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시작해봤습니다. 내 나이 70의 민중봉기 이렇게. 내 나이 70의 전민항쟁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예.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앞서 그 박선원 의원님께서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나이브하면 안 된다. 한덕수 기일 잡혔다고 윤석열 자동빵으로 기일 잡히는 거 아니다.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법률가인 우리 신장식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길은 잡힐 수밖에 없겠다. 근데 이게 보니까 그 탄핵 이게 선고 일자가 쭉 잡히는 걸 보니까 네. 선입선출 원칙이라고 그랬었어요. 네. 원래 예.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한다. 한다라는 게 선입선출이잖아요. 예. 근데 그 헌나 8이고 그러니까 사건 번호가 헌나 9인데 헌나 9를 먼저 그 한덕수가 헌나 9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윤석열이 8번이고 8번인데. 그럼 선입선출 원칙도 어긴 게 아닌가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변론 종결일, 예. 종결일에 따르면 선입선출 원칙이 맞습니다. 예. 접수일이 아니라 변론 종결일. 예. 그래서 한덕수가 변론이 먼저 종결됐고 그 다음에 윤석열 변론 네. 종결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름의 선입선출 원칙이 우리는 그 소추돼서 헌재 접수된 그래서 사건 번호 순으로 1번부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가는 줄 알았더니 네. 선입선출의 원칙이 변론 종결일. 그렇게 생각하면 또 말이 앞뒤가 맞아요. 왜냐하면 변론 종결했고 숙고의 시간, 변론 종결을 먼저 한 게 선입선출에 따라서 먼저 나가는 게 맞다. 네. 그 재판 실무에 따르면 그게 또 맞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있고 근데 너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도대체가? 좀 몇 가지 들어준 게 아닐까? 저 절차 하자를 가지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용적 하자를 가지고 다투기 어렵다. 예. 그러면 절차 하자를 가지고 몇 가지 이제 시간을 끌려면 진짜 끊임없이 시간을 끌 수 있는 절차 저 어제 하자 들으니까 논란도 있어요. 헌법재판관 한 분이 목리를 부리고 있다. 그래서 고성이 오고 바깥에서 갔다. 오고 갔다. 그런 얘기가 있죠. 여성들의 목소리였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이거 다 그냥 피셜입니다. 피셜 예. 그냥 예. 밭 이렇게 예. 나온 거기 때문에 믿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예. 그냥 합리적 추론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 법률가로서의 추론이죠. 해보면 저쪽에서 주장하는 소위 각하 주장은 내용상 기각을 막기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이 끼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절차상의 하자를 누군가 한 명이 주장하기 시작하면 예. 정말 공전될 수밖에 없는 주장들이 있어요. 기존에 특히 이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네. 검찰에서 한 얘기랑 다르다. 헌재 재판소에서 나와서 한 얘기가 달라요. 예. 그러면 뭘 증거로 선택을 할 거냐와 관련해서 과거에는 헌법재판소법의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라고 네.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과거의 형사소송법은 검찰에서 한 진술은 예. 법정에 나와서 부인한다고 해도 예. 그냥 증거로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안 2022년부터 22년이죠.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을 못 하겠는데 검찰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 나와서 부인을 하면 네. 그 당사 법정에서 나온 진술을 위주로 예. 증거 채택을 하도록 헌법 형사소송법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사실은 헌재 재판 중에 야 우리는 그냥 그 검찰 진술 그대로 사용한다. 네. 왜냐하면 검찰에서의 진술이 그냥 진술만 있는 게 아니라 변호사도 입회를 했었고 예. CCTV로 다 녹화됐다. 예. 따라서 검찰 진술을 그대로 그러면 이제 당장 이진우의 진술이 체포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진술이 검찰에서의 진술과 헌재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르기 때문에 네. 각각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검찰 진술을 쓰겠다라고 평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어요. 네. 근데
헌법재판관 한 사람이 내가 그때는 그렇게 동의를 했는데 생각해 보니 이거 안 되는 것 같다. 이거 형사소송법대로 해서 그냥 헌재 진술을 채택해야 된다 증거로. 예. 그래서 체포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예. 그리고 이거 좀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냐. 엄격하게 체포 지시가 있다라는 것을 엄격한 증거로 뒷받침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걸 가지고 한두 사람이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계속 공전일 겁니다. 그러니까 논쟁을 해야 되니까. 예, 논쟁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 쉽게 제3의 대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검찰 진술을 선택할 거냐, 법정 진술을 선택할 거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잘 합의해가지고 그러면 네 말 양쪽 말 다 옳으니까 제3의 증거 이진우 진술은 요걸로 하자라든지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로 합의를 해야 가능한 넘어갈 수 있는 거고. 누군가 그래서 저는 이전까지는 합의가 이번에 판결을 통해서 이진우 진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진우 진술만을 가지고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진우 진술 같은 경우는 검찰 진술을 선택할 거냐 해서 검찰 진술을 선택한다라고 평의를 통해서 한 차례 했어. 근데 이제 와서 누군가 목리를 부린다. 아니 나 취소할래. 난 이거 도저히 내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진우 진술 같은 경우는 개정 형소법에 따라서 법정 진술을 채택해야 될 것 같아. 이러면 이제 이 절차적 문제 그것 때문에 다 증인들이 다 다를 거야. 조지호 같은 경우는 또 검찰 진술을 그냥 가름하겠다 이렇게 입장 밝힌 사람도 그러니까.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진우 진술을 헌재 재판관이 헌재에서 법정에서 얘기한 거를 채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체포와 관련된 각종 직접 증거들 녹취록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그 기각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체포 지시 있었다라는 거는 사실 확정을 했을 거라고 봐. 근데 이번 헌재 재판은 그런 절차적인 챌린지에 대해서 절차적인 항변에 대해서 일일이 다 답변을 해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과에는 그 체포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인정과 그것이 굉장히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다라고 하는 결과에는 영향을 못 미치지만 그런 절차적인 걸 일일이 해명을 해야 그래야 우리는 검찰 증거를 전부 다 채택을 했습니다. 검찰 증거와 법정 진술이 엇갈릴 때도 검찰 증거를 채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면서 쭉쭉쭉쭉쭉쭉 이야기를 절차적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이거는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처음부터 그런 의도로 저는 얘기를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절차 하자에 대한 계속적인 그 목리 내지는 도전 내지는 박범계 의원은 앙알거림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 직전 내지는 직후에 이 헌재 결정이 나오게 되는 정치적 효과는 분명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